안녕하세요. 아름별 심리상담별에는 다양한 협력 리더들과 함께 이 커뮤니티를 꾸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첫 번째 협력 리더이신 복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복님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이제 복님과의 인터뷰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양해 말씀 하나 좀 드릴게요. 제가 현재 항암 치료 중이다 보니까 이번 약의 후유증으로 수족 증후군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손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봄님은 아름별 심리상담 연구소의 첫 번째 협력 리더세요. 오늘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저희 기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아름별 심리상담 연구소가 7월부터 아름별 MBS 센터로 네, 확장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MBS 센터에는 마음과 신체와 영성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마음의 하위 기관으로는 기존에 운영했던 아름별 심리상담연구소, 그리고 신체는 아름별 웰니스 센터, 영성은 연세 아름별 영성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아름별 심리상담연구소는 MBS 센터 산하기관이고 우리 협력 리더들의 마음과 신체, 영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드리고자 하며 또 다채로운 프로그램, 그리고 또한 자신 브랜딩을 구축하고 싶은 분들이 리더로 서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름별 심리상담 연구소의 1호 협력 리더이신 봄님께서는 아름별의 첫 협력 리더이실 뿐만이 아니라 책과 그림, 심리를 매개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위로와 통찰을 함께 하시는 마음똑똑 회원님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아름별 안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발하고 있고 또 마음똑똑 회원님들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나누고 있는 봄님. 네, 그 봄님의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봄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똑똑 심리상담연구소 소장이자 또 전문상담사 미술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박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름보다는 봄이라는 별칭으로 더 이제 친숙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음, 현재 지금 아름별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앞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협력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협력 리더라는 아주 멋진 타이틀을 얻어서 감사하게도 같이 어, 협력 리더로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선생님들하고 배우고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음,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네, 어, 현재 아름별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바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협력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아름별에서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주자였던 게 정말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충우돌,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네. 배운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저 말고도 이제 그 뒤에 이제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진짜 같이 성장하는 게 뭔지를 굉장히 느꼈거든요. 음, 너무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상담과 미술 치료를 하고 있지만 한편 이제 심리 전문가 선생님들과 같이 책을 읽고 또 생각을 나누는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이제 마음똑똑 라운지라는 오픈 채팅방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정보를 나누면서 소통하고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제 꾸려가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상담실 안에서든 북클럽 안에서든 이제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면서 진짜 많이 배울 수 있게 가장 큰 즐거움이고 보람인 것 같아요. 네. 음. 참 지금 왕성히 활동하고 계신데, 봄님께서 전문가로서 성장해 오시는 그 과정이 궁금해요. 네. 음, 사실 저는 되게 돌아 온 것 같아요. 돌아 여기까지 왔는데, 20대에는 이제 일반 회사를 다녔고 직장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늘 어딘가 내가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이게 나한테 정말 맞는 일이에 우연히 이제 한 권의 책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정말 제가 이제 방향을 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환점이 된 책을 이제 소개하자면 알랭드 보통의 젊은 베르테르의 기쁨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 현대인들의 고민을 어떤 그 철학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 당시에 위로가 됐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 고민들이 거기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았고, 작가가 책 속에서 그렇게 위안을 주는 게 굉장히, 좋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문득 나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음, 이제 책들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음,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그 좋아했던 시간은 퇴근 후나 주말에 서점에 가는 거. 거기로 도망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 그래서 현실에서 잠깐 숨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고, 또 자연스럽게 또 미술 관련 서적이나 심리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면서 심리와 미술이 만나는 지점. 그게 찾아보니까 미술 치료가 되더라고요. 고민하면서 결국은 이제 미술치료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졸업 후에는 이제 미술치료사로 일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지금까지 이제 상담 수련해 오면서 이렇게 자격증도 획득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아, 20대 때 회사 생활 하면서 심리 미술 관련 서적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군요. 네. 그 과정을 거쳐오시면서 수많은 공동체 중에 이 아름별과 함께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아름별만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이? 아름별을 안 거는 제가 이제 워낙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사람들이랑 읽고 싶다라는 생각에 독서 모임을 찾다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 아름별 소장님의 그 따뜻함과 어, 같이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뭐든지 함께 나누고 또 이제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따뜻함 속에 계속 머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름별이라는 공동체는 저는 두 가지 단어가 떠올라요. 이제 연대와 성장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력 리더분들과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서로 뭐 경쟁하거나 이런 구도가 아니고, 같이 협력하면서 서로에게 정보, 네, 네. 정말 좋게 말씀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봄님이 운영하시는 북클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북클럽 운영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이나 원칙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북클럽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 중심이에요. 음,
우리가 보통 이제 독서 모임이라고 하면 책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북클럽 안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선생님들이 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분들이 책을 읽고 이제 어떤 경험을 나눠주시는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뭘 나눌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하면서 그 속에서 같이 배우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부담 없는 모임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같이 하시는 회원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상담 현장이든 어디든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책을 읽고 오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하는데 그래도 이 참여 자체가 부담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저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제를 온전히 다 하고 또 일정을 관리해 드리는 것도 이제 북클럽 시작 하루 전에 알림처럼 알려드리고 또 그 당일날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잊지 않고 참여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와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책이 책장에 머물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책은 삶으로 나와서 내 삶과 연결하고 또 상담 현장을 또 떠올리면서 상담의 실제와 연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배운 걸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상담실에 가서는 내담자와 같이 또 공유를 하고 또 거기에다 적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실제와 연결하는 그런 독서 모임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책을 읽으면 반드시 남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후기를 바로바로 작성해서 제가 거의 한 30분 안 넘기려고 노력해요. 바로바로 올려드려요, 후기를. 그리고 이제 복습 효과라고 하죠. 배운 거를 그때 바로 또 이렇게 한 번 더 읽어봄으로써 더 이제 머릿속에 저장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생각했을 때 후기를 바로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음. 와, 복님의 그 원칙과 철학을 네 가지로 들으면서 그 열정이 지금의 마음 똑똑을 이루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면서 진행했던 활동 중에 가장 보람찼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음, 사실은 이제 보람찼던 기억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 한두 개를 꼽을 수가 없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선생님들한테 따뜻한 피드백을 받았던 기억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들이 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북클럽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단톡방에 이제 올려주실 때, 오늘 정말 좋았다. 아니면 오늘 북클럽을 하고 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서 받은 에너지로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라든지, 오늘 책 내용이 너무 좋았다. 함께해서 힘이 난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여기서 정말 보람을 느끼거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지인 소개로 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만큼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인 소개로 오셨다는 분들을 만났을 때 너무 보람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카페에도 올려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선생님들이 반응을 많이 해주셨지만, 뭐 연말 책답 쌓기 이벤트라든지 얼마 전에 했던 카페 1주년, 오픈 1주년 기념 그 이벤트 진행을 했을 때 정말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댓글도 너무 많이 달아주신 거예요. 축하 인사를 많이 남겨주셔서 읽으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하고 기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남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만한 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나 이제 말씀드리면 아는 그런 대형, 출판사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마음독도 북클럽의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책도 여러 권 증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활동을 좀 많이 해달라고, 이제 이런 격려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네. 그러니까 저 혼자 글쓰기 하고 저 혼자 소소하게 이 모임을 꾸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외부에서도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봄님의 이 보람 있었던 순간들 듣는데 정말 제 마음이 다 벅차지네요. 아니,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진짜 맞아요. 선생님, 딱 그거예요.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 내가 너무 이제 부족한데, 이런, 격려를 받기가 부끄럽다 싶을 정도로, 네, 제가, 감사했어요. 네, 제가 2025년 한 여름경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커뮤니티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마음똑똑 커뮤니티가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맞아요. 성과들을 거두셨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맞아요. 정말로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네. 정말 1년 조금 넘은 시기거든요. 그 기간 동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네. 1년 만에 이러한 성과라면 앞으로 마음똑똑 커뮤니티의 발전이 얼마나 더 커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네. 봄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마음똑똑 회원분들께 봄님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뭔지 공모를 받았어요. 그래서 음, 이제 본격적으로 회원님들의 질문을 봄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독서량 및 서재에 음, 관한 질문인데요. 한 달 평균 독서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리고 현재 집에 소장하고 있는 책은 총 몇 권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제 책장을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계셨었어요. 그전에도. 근데 뭐, 워낙 이 상담 쪽, 치료 쪽에서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다들 책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유난히 더 이제 많이 책을 읽거나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보여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두드러져서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일단 몇 권을 읽냐 한 달에 그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병렬 독서, 여러 권을 동시에 같이 읽는 병렬 독서를 하고 있고, 그때그때 발췌도 그래요. 주로 그렇게 읽기 때문에 한 달에 몇 권을 읽냐에 답이 애매해져요, 그러면. 그걸 세어보지는 않고, 어, 대신 이제 그 북클럽에서 보는 책들이 중심인 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에 5번 정도 북클럽을 하니까 이제 그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꽉 찬 느낌이 들죠. 음, 그리고 이제 한 권을 읽으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다른 책들을 또 찾아보는 이제 그런 발췌독을 많이 하고, 어, 책장 속의 책은 제가 이제 올 연초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한번 세어보긴 했거든요. 몇 권인지. 대략 한 900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실 한쪽 벽면을 다 채울 정도의 이제 책이고, 보통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책장으로 가요. 거실이 이제 책장으로 이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책이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보통 이렇게 책장으로 가는 이유가 그 전날 이제 밤에 북클럽에서 선생님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자연스럽게 아침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걸 또 보고 싶다거나 궁금한 걸 찾아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찾다가 보다가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올려드리기도 하고 라운지에다. 음. 이런 책을 라운지에 놓아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올려드려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읽으세요? 이런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네. 늘 책과 함께 음, 하시는 봄님의 모습 같아요. 음, 다음 질문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선호하는 도서 장르에 대한 질문인데요. 심리학 상담 분야 이외에 평소에 어떤 장르나 종류의 책을 즐겨 읽으시는지 궁금하다고도 하셨어요. 음, 사실 요즘에는 이 전공서적을 읽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이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리고 늘 공부해야 되고, 할 게 많고, 상담할수록 부족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걸 채워줄 전공서적들을 거의 보게 되고, 다른 분야의 책들은 사실 읽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 책장에 모셔두는 경우가 많죠.
좋아하는 건 사실 많아요. 소설도 좋아하고, 에세이도 많이 예전에는 읽었었고, 어, 그리고 아이한테 이제 책을 많이 읽어주다 보니까 매일 책을 읽는 게 이제 그 습관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읽는 책, 뭐 세계 명작이라든지, 고전소설, 판타지, 예, 이런 작품들도 많이 읽어왔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아이랑 북클럽을 좀 오랫동안 더 해왔던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한 북클럽이 한 6년은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이제 크게 묶어보면 이제 인문학 분야죠. 인문학 분야인데 이제 심리나 철학이나 미술 관련 책들, 그리고 에세이나 평전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삶을 연결해주는 그런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돌이켜보면 제가 읽는 그 책들은 늘 제가 어떤 그 삶의 시기, 그때 고민하던 거, 이것과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 때 직장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좀 방황했을 때, 그때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때니까, 그때는 철학서적이라든지 심리, 에세이나, 좀 이제, 스스로 치유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미술 에세이도 많이 읽었고, 임신했을 때는 그 소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판타지 소설이나 여러 가지 명작 그 소설들. 그리고 이제 육아를 하면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좋은 엄마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에 육아서들을 또 많이 읽었었고, 아이가 조금 자란 뒤에는 이제 저한테서 이제 관심을 쏟고 싶고, 저 자신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때 이제 자기계발서나 루틴에 관련된 책 있죠. 이제 그런 것들, 평전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시기시기마다 음, 관심을 가졌던 주제들이 변화해온 과정이 있었네요. 네네. 정말 다방면에 많은 책들을 읽어왔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면요. 어, 네. 봄님의 시간 및 체력 관리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질문이에요. 육아도 하시고, 개인 연구소도 운영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독서도 하시고, 그리고 글도 남기시고, 이 모든 것을 지치지 않고 해내시는 구체적인 하루 일정 혹은 일주일 일정 관리와 체력 안배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질문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관리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느낌은 잘 제가 스스로 받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한 비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시간이라도 언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을 많이 낼 수 있는 시간이 어느 때인가. 그러면 그때는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오전에서 이른 오후 시간대까지. 요게 황금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때는 음, 공부라든지 북클럽 선생님들과 읽어야 될 책을 이제 읽는 거, 그리고 이제 상담 기록 정리하는 거, 요런 걸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고, 오후에는 이제 상담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연구소 운영하는 그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사실 이제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올리는 건 정말 틈틈이에요. 그때. 선생님들께 후기를 올려드리고, 그 후기 올려드린 걸 가지고 바로 또 이제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틈틈이 처리를 하는 편이고요. 음, 이제 불클럽을 진행한 날에 그 후기를 그냥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거. 그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고, 이제 빨리 전달을 해드리는 게 선생님들에게 공부 효과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숙제를 남겨두는 거를 잘 못 견뎌요.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앉은 자리에서 다 끝내야 돼요.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조금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체력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체력 관리를. 근데 이제 제가 힘을 낼 수 있는 건 선생님들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힘을 내냐? 열정이 많냐? 원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저절로 납니다. 이제 그것도 맞고요. 이제 감사하게도 태생적으로 좀 약간 활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이제 점핑 운동도 시작해서 일주일에 약소하게 한 2번 정도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체력 관리를 나름 하고 있어요. 네. 이 네. 답변에 이어서 또 같이 연관돼서 질문 드려보는데, 네, 음, 꾸준함과 열정의 원천에 관한 질문이에요. 매일 아침 음, 단톡방을 챙기시고 책 모임도 지속하시는 게 엄청난 성실함과 열정을 요하는 일일 텐데, 원래 열정적인 음. 성격이신지, 상담 공부가 유난히 재미있어서인지, 혹은 삶의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네. 저는 뭐 원래부터 막 열정적인 사람이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일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북클럽을 진행하는 일은 정말 그 제 적성에 맞아요. 마음똑똑 라운지에서 선생님들이랑 소통하고 독서 모임 하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경험 나누고 이거는 그냥 제가 가장 제 취향에 맞는 일. 그래서 힘이 더 나는 것 같고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스키마 치료 공부를 선생님들이랑 같이 북클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키마 치료에 되게 많이 빠져 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 저를 좀 분석해 봤더니 제 안에는 더 할 수 있잖아 코치가 있더라고요. 더 할 수 있잖아 코치 제가 지어봤거든요 이름을. 근데 정말 그런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아이디어가 그냥 뭐 우리가 거기 안에 행복한 아이가 있다. 그 아이 모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나타나서 저한테 이런 거 재밌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주죠. 호기심에. 그러면 바로 그때 이제 더 할 수 있잖아 코치가 나타나서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저를 밀어붙여요. 이게 좀 과도해진다 싶으면 이제 건강한 어른 모드가 나타나서 저한테 됐어 됐어 요 정도 스타 이제 내려놓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환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키마 치료 공부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열정을 낼 수 있는지 조금 알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책을 네. 꾸준하게 읽으니까 또 봄님 삶에도 적용하고 자신을 분석하는 데도 이용하시는 모습이네요. 다음 질문은요. 책을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 되게 지루해지더라고요, 일상이 어느 순간. 그리고 회사라는 어떠한 큰 기계 속에 내가 부품이 된 느낌이었어요. 부속품이 된 느낌. 그래서 내가 아니어도 이 자리는 누구든지 와서 채울 수 있는 자리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좀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책으로 도망갔던 거죠. 그러면서 원래 그전까진 사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니었고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제 삶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하면서부터 책이 재밌어지고 자꾸 이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책을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20대 때 나에 대한 치열한 고민 속에서 책을 더 음, 깊이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셨던 것 같아요. 상담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도 물어보셨는데, 서두에 주신 답변하고 연관이 되겠어요? 음, 음, 상담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러면 이제 되게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제 고3 때 누구나 이제 진학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사실은 심리학 쪽이나 임상심리 쪽을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막연히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다 물어볼 수도 없고, 지금처럼 뭐 AI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님 말씀 따라서 이제 법정 학부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음,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동창들을 만나서, 대학 동기들을 만나서 이제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부터 이미 나는 상담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 참 독특하다. 법정학과 와서 웬 상담? 뭐 이런 심리 얘기하니까,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오래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매너리즘 빠지면서 이제 나한테 맞는 옷을 입자. 이런 생각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면서 이제 이쪽을 생각하게 된 거죠. 고3 때부터 이 상담 심리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게 놀랍네요. 그쵸? 네. 어, 앞으로 이제 현대인들은 점점 잘 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것 같은데, 이제 그 속에서 마음은 되게 피폐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 이제 저한테 막연했던 거죠. 음, 네. 이 자기가 가진 꿈을 찾아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참 놀랍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현재 삶이나 업무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는 점과 반대로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음, 어, 삶에서 어려움은 뭐 너무 많죠. 너무 많고, 그 상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도 정말 많은데, 이제 엄마로서 제가 또 남편의 아내로서 또 연구소 운영자로서 북클럽 리더로서 미술치료사로서 상담사로서 여러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늘 드는 고민은 그냥 내가 이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걸까?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은 늘 있고, 상담은 정말 이제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상담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법을 이제 배우려고 했다면, 근데 지금은 좀 더 이제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 일인가. 그걸 더 많이 이제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피부로. 그래서 뭔가를 좀 이렇게 많이 제가 여태까지 뭘 이뤘다, 이거 보다는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내가 갈고 닦아야 하는 그런 오랜 과정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람된 일을 꼽자면, 그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마음똑똑 라운지나 뭐 연구소 운영하면서 선생님들 만났잖아요. 그 경험. 지금 선생님들과 만나서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는 이 경험이 너무, 너무 큰 선물이다, 나한테는. 음, 그게 그냥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 봄님 커뮤니티 안에서 그 카페 1주년 이벤트 진행한 게 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네. 거기에 그 회원들이 남기신 댓글 보면서 정말 보람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음, 그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요게 지금 마음똑똑 아트앤북 라운지라는 카페고요. 여기 1주년 기념 이벤트를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벌써 오픈한 지 1주년이 돼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로 이렇게 올해 가장 많은 참여를 해주신 선생님, 그리고 1주년 축하 댓글 이벤트 이렇게 하면서 많은 댓글을 너무 달아주시고 축하 인사도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뿌듯했죠. 그러니까 이 댓글 개수 좀 봐요. 제가 봐도 음, 너무 감동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화면을 공유한 김에 이 영상을 보고 마음똑똑 라운지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마음속도 라운지에 대한 네, 소개요.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는데 음, 일단은 오픈 채팅방 마음똑똑 라운지는
저희가 지금 심리 전문가들이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여기서는 주로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담사, 치료사분들은 늘 이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내담자들과 매우 다른 내담자들, 매우 다른 케이스로 매번 만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책을 항상 손에 들고 계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같이 좀 이렇게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공간이에요. 여기서는 음, 제가 이제 카페에도 같이 동시에 올려드리지만 아트 테라피의 한 스푼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미술 치료를 소개를 하거든요. 미술 치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미술 치료사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소통을 하기 위해 만든 코너고요. 미술 치료를 소개하면서 미술 치료로 이렇게 기법 소개도 하고 음, 임상할 때 우리가 유의할 점이 뭔가 이런 것도 같이 나누면서 어,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글을 올리고 있어요, 매주. 그리고 그림 심담이라는 코너도 있는데, 음, 이 코너에서는 명화나 아니면 현대미술 작품 같이 이렇게 감상하면서, 이것을 어떤 심리적인 개념, 심리학의 개념과 연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상담 이론과 이 명화를, 그림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만든 코너예요. 그래서 그림과 심리학이 만난 그런 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매주 글을 올리면 함께 생각해 보아요. 여기 질문도 있죠. 이거 읽으시면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또 라운지에서 나눠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심리 채널 링크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영상 자료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고 상담자의 사유 노트라고 해서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난 것들 같이 선생님들과 이렇게 책 소개도 하고 거기서 생각했던 것들과 이런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와, 게시판도 엄청 다양하네요. 네, 블로그 보이네요. 네네네, 블로그도 있는데요. 블로그는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카테고리를 보면 그동안 제가 책을 읽으면서 다양하게 지금 정신분석도 있고 대상관계 이론, 실존주의, 인본주의, 또 인지행동 치료해서 상담 이론에 관한 책들과 이야기들을 이렇게 올려놨고요. 이렇게 시험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임상심의사 1급 시험 준비 노트라고 해서 또 자료화해서 만든 그런 코너도 있거든요. 이런 데도 많이 또 선생님들이 반응을 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독서 모임, 모집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후기도 같이 카페랑 블로그에 동시에, 음, 이렇게 보면 후기를 이렇게 쭉 그날 그 선생님들과 나눈 이야기, 책 내용을 후기로 적어서 올려드리고 있고, 이렇게 사진도 같이 올려서, 네,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포괄적으로 다루어 주시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복림만의 상담적 접근 방식이나 다루는 분야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공유를 중지하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는, 미술치료와 상담을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음, 각 영역에서, 이 두 영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일단 먼저 미술치료는 정신역동적인, 관점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분야예요. 사람들이 이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 감정이라든지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완성된 그림 작품 안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담긴다고 생각해요. 그 작품 안에. 그러면 그 작품을 단순히 잘 그렸냐 못 그렸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내담자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이게 하나의 언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이라는 게. 그래서 같이 이제 저와 내담자가 함께 보면서 이 경험이 뭘까? 여기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그리고 때로는 이 작품을 수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거죠. 그걸 또 표현을 해보게 되면서, 음, 내가 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담에서는 주로 이제 인지행동 치료적 접근을 해왔어요.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또 행동의 패턴 방식을 함께 살펴보고 조금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인데, 최근에는 이제 북클럽에서 스키마 치료를 선생님들과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인지행동 치료적 접근을 중심으로 해서 스키마 치료적인 그런 방향까지 통합을 해서 좀 접근을 하고 싶다. 이런 또 방향점이 좀 잡혔고요. 이제 스키마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의 그 어려움을 과거로 좀 돌아가서 과거 어린 시절에 그 정서적인 경험과 그리고 삶의 패턴을 같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내담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통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실제적인 변화를 좀 도모할 수 있게, 음,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통합을 좀 하면서 그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음. 네, 정말 정신역동적 관점부터 인지행동적 접근, 스키마 치료까지 네, 일단 통합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마음똑똑 회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네, 봄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나눠주세요. 음. 오늘 인터뷰 중에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날 삶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5년 뒤, 10년 뒤, 막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크게 세우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보통은 그냥 내일 해야 될 거 뭐지? 내일 해야 될 일. 그다음에 뭐 일주일 안에 내가 끝내야 되는 거 뭐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거기에 더 집중을 하는데, 매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다이어리를 이제 새로 이제 장만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이어리 맨 첫 장에다가 올해 1년 계획은 세워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연말이 되면은 내가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내가 했고 요런 건 좀 아쉽구나. 요런 체크들을 좀 하는데 음 그냥 앞으로 이제 상담사로서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지행동 치료적 접근과 스키마 치료적 접근을 통합해서 하는 요런 것을 그 상담 현장에서 잘 이렇게 녹여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마음독도 라운지에서 이제 선생님들과 책 이야기를 하고 또 중요한 정보를 이제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싶고 또 이제 다양한 독서 모임도 지금처럼 쭉 이제 이어가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봄님 감사드리고요. 봄님과 같이 이렇게 리더로서 또 커뮤니티를 이끄는 운영자로서 꿈꾸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려 보아요. 어, 꿈꾸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시라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행동하라. 제가 치료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행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린 항상 생각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고 예상해보고 하지만 그게 정작 실천이 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진짜 그냥 소망으로 남고 꿈으로만 남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시면 이게 이래서 좋은 거구나. 또 이런 거 보완하면 되겠구나. 되게 명료해지면서 가벼워져요. 그리고 얻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만약에 꿈꾸시고 계신다면 행동하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참 동감합니다. 네, 시작이 다르죠? 맞습니다. 그래요, 봄님. 네. 이렇게 봄님의 이야기를 우리 회원님들의 질문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셨을까요? 선생님이 우리 아름별 연구소 소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과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 선생님들 진짜 감사해요. 이분들의 질문을 같이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또 제가 답변하면서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본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뿌듯했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인터뷰를. 감사합니다. 아름별에서도 역시 우리 1호 봄님을 모시고 이렇게 진지하게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계획을 내일 혹은 일주일, 1년 단위로 하시는 봄님인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미래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봄님의 1대1 인터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봄님의 인터뷰를 보시면서 봄님에게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들을 모아 다음에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상담사분들과 마음의 성장을 공유하길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현장에서 있으시는 모든 상담사분들의 삶에 따뜻한 치유의 에너지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